공부를 하는 것은 재능인가? 노력인가? 당연히 재능이죠. 노력을 하는 것조차 재능이야. 이렇게 묻고 싶어요. 공부는 유전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3세, 4세 되기 전에 아예 교육에 신경 쓰신 분이 있으시냐 말이에요. 공부는 유전자다. 우리 아이는 Y라노. 우리 아이는 진짜 공부머리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특징이 뭐냐 하면 4학년, 5학년, 6학년 돼서 공부를 시키신 분들이거든요. 어릴 적에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실컷 놀고 공부라는 것을 이제 시켜보니까 아이가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공부머리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잘하는 아이를 보면서 아우 자는 공부머리가 타고났어. 아우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 엄마도 공부 잘하겠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공부는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의사고 우리 와이프가 교수님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세상에서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아이를 3살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겠냐 말이에요. 3살 때까지 뱃속에 태아일 때부터 온전한 교육을 해줬을 거라고요. 얘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어주고 감성을 많이 발달시키기 위해서 아이 데리고 여행도 떠나고 그러한 환경에서 아이를 자라게 했겠죠. 그리고 내가 의사인데 식탁에 와서 밥 먹을 때 뭐 휴대폰 보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환경 자체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전자라는 말이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것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공부는 98%는 환경입니다, 환경.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정말로 중요한데 여기 책의 칼비테 교육법에서도 칼비테가 얘기를 하시는 게 36개월까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6개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4살이잖아요. 태아부터 태교에서부터 36세, 즉 우리나라 기준에서 4세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 부모님들 대다수는 많은 걸 하지 않으시거든요. 많은 걸 하지 않으세요. 아이 울면 뽀로로 틀어주고요. 밥 먹을 때 TV 틀어주고요. 애가 울면 힘드니까 주고요. 제가 한 번씩 출장 가면 비행기 안에서 애들이 우니까 아이들 앞에 뽀로로 고정시켜놔요. 그걸 막 비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어머니도 너무나 답답하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2세, 3세, 4세 때부터 무분별한 영상 농출로 인해서 아이가 집중력을 뺏겨왔는데 제가 올렸었던 영상에처럼 후두엽이 발달을 많이 했겠죠. 당연히 집중과 감정 조절과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달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보다 이렇게 뽀로를 털어주면서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했었던 부모 아이보다 아이가 올 때 안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그렇게 잡아왔었던 아이하고는 다르다고요. 근데 그 과정을 보지 않은 채 6학년 중1 때 성적만 보고 아 저는 한번 앉으면 2시간 3시간씩 공부하네. 이야 타고났나 봐. 아니라고요 그게 타고난 게. 그 기질이 환경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공부는 유전자라는 생각은 버리자고요.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두뇌를 가진 사람들은 유전자를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크게 반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도 에디슨도 어릴 적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타고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 길을 만들어 갖고 찾아갔잖아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보면 다행인 거는 자녀들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동생을 또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그 아이가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6세, 7세 전에 그런 환경을 잘 잡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유전자가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좋은 환경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는데 그 좋은 환경은 저는 2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3가지로 늘리겠습니다. 3가지로 늘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독서 환경이고요. 두 번째가 그 독서하는 것을 통하여서 부모님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 세 번째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자랄 거예요. 주변에 저 아이는 어떻게 저래 혼자 잘하노? 이 세 가지가 지켜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도 많은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학원에서. 매번 얘기하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예의가 발라요.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버릇 없는 애들이 없어요. 특정 과목만 잘하는 아이는 뭐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전 과목 성적이 잘 나오고요. 전교에서 1, 2, 3등 하는 애들 중에서 버릇 없는 아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과 통화를 해보면은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그리고 부모님의 그 언행에서 존경심이 저도 느껴져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교육에 관심도 많으시지만 교육에 크게 또 관여하고 있으시지는 않더라고요.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고 서포트 해주고, 아이가 뭔가 요구를 하면은 그것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조차도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습관을 잡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어느 정도의 강제성과 권위가 나타났었던 시기는 있었겠죠. 네. 그래서 세 가지만 잘 지킨다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요. 아, 어떻게 기르셨길래 아이가 이렇게 착하고 예의도 발라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알아서 잘해요?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당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세 가지를 지켰습니다. 또는 자기가 지켰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정보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아마 대다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을 많이 읽히고요. 저와 대화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아이, 뻔한 얘기하고 있어. 아이, 얘기해주기 싫으면 얘기해주기 싫다고 얘기하지. 뻔한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팁은 얘기도 안 해주네. 야같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아시잖아요, 우리들, 어른들. 그 뻔한 거를 얼마나 잘하고 잘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변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 아이 잘 기르셔서 누가 나중에 물으면 그 뻔한 얘기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얘기해주세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얘기해주세요.